안녕하세요. 레나의 이루어진당 채널의 레나입니다. 오늘은 괜찮은 피부과 찾는 꿀팁 3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집이나 회사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5분이나 10분 거리에 가까운 피부과를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드름 관리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피부가 진짜 멀쩡했는데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두세 개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날 바로 가서 이제 여드름 관리를 받던 염증 주사를 맞던 이렇게 해야지 흉터도 덜 생기고 나의 마음의 안정이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빨리 쉽게 갈 수 있는 가까운 동네 피부과를 가시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가까워도 되고요. 매일매일 회사에 출근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정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공장형 피부과가 아니라 좀 규모가 작은 동네 피부과를 추천을 드려요. 저는 이사를 오거나 제가 사는 동네에서 피부과는 무조건 다니기 때문에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주위에 피부과를 한 10군데, 15군데 계속 다니면서 어디를 다닐까 찾아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 저만의 레이더가 생겨가지고 그게 바로 동네 피부과, 좀 규모가 작은 동네 피부과입니다. 동네 피부과가 보통 대형인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제가 선호하는 동네 피부과는 원장님이 한 분 또는 두 분, 최대 두 분, 그리고 크기가 막 엄청나게 대형으로 크지 않은 곳을 선호를 합니다. 좋은 동네 피부과 특징이 바로 할아버지랑 할머니들이 많아요. 이게 친절하다는 뜻이거든요. 원장님이 엄청나게. 그래서 이 친절한 게 왜 중요하냐면, 여드름 관리나 아니면 기미 잡티 관리는 일회성이 아니라 이게 계속 쭉 믿고 꾸준히 내 피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피부과를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를 기억해주고 이렇게 알아봐주는 그런 피부과, 내 컨디션을 잘 챙겨줄 수 있는 피부과를 찾는 게 중요한데, 이 친절한 원장님이 그런 걸 잘해주세요. 섬세하시고. 그리고 이런 동네 피부과 특징 중에 하나가 이건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세요. 인테리어 같은 데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안 쓰세요. 그래서 이제 관리실 안에 들어가면은 벽지 약간 꽃무늬 있다가 이불 같은 거는 흰색 이런 거 아니고 뭐 테리 타올, 그 타올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수건 이불 그런 거 아니고, 피부과가 사실 1시간,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뭘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간이 불편하거나 가기 싫거나 그러면 안 돼요. 힐링돼야 돼요. 그래서 이런 꽃무늬 벽지 이런 거 힐링 될까? 편안할까? 편안합니다. 왠지 모를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다행히 뭐 운이 좋게 우리 피부과 원장님이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엄청 깨끗하고 흰색이고 호텔 같은데 이런 푸근한 친절함까지 같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는 완전 베스트지만 그런 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테리어도 한번 저처럼 재미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런 동네 피부과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바로 감성 터치를 해주시는 원장님입니다. 아까 제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많은 피부과가 이제 좋은 피부과라고, 친절한 피부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성 터치, 그러니까 친절한 피부과 원장님이 계신 곳이 왜 좋냐면, 내 피부를 먼저 알아봐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실 확률이 높아요. 뭐 하고 싶어요 얘기를 했을 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피부과가 바로 이 본투비 친절한 피부과입니다. 그럼 친절한 원장님은 어떻게 알아보죠? 처음에는 낯가릴 수 있잖아요. 둘 다 진료를 딱 처음에 받을 때 나보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면 일단은 안심입니다. 어떤 거 하나를 물어보더라도 그냥 그건 이거예요 라고 단답형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차분하고 천천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길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좋고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원장님들이 좋습니다. 그게
그 내 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질문도 자주 해주시고, 어떤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길게 답변을 해주시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얘기를 해주신다면 소통을 하기도 굉장히 편안한 성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친절하고 섬세한 원장님이 계신 곳이 직원분들도 굉장히 친절하세요. 직원분들도 원장님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동네 피부과를 찾으셨다 한다면 이 피부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3가지 방법 같이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염증 주사거든요. 이 염증 주사가 이제 아픈 여드름이 나면 사실 그거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게 해서 흉터를 남기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압출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도 좋지만, 압출은 관리를 예약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고요. 매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하나, 2개씩 나는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염증 주사를 맞으시면 가장 좋아요. 물론 너무 많이 맞았을 경우에는, 또는 한 번 맞을 때 양 조절을 너무 세게 했을 때는 함몰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금방 다시 차기는 하더라고요. 흉터를 없애는 것보다는 함몰이 다시 차오르는 게 훨씬 시간이 금방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아픈 여드름이 났을 때는 염증 주사를 바로바로 가서 맞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패키지를 안 끊고 그냥 가서 맞으려면 뭐 5개 미만은 얼마, 아니면 하나에 얼마, 이런 식으로 가격이 정찰제가 아니라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이 염증 주사를 따로 맞으려면은 돈이 조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2개 났을 수도 있는데 막 5개 막 이렇게 났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패키지를 끊으면 뭐 압출 관리를 받고 나서 3일 안에 오면은 염증주사 무료, 아니면 그냥 패키지를 끊는 동안에는 계속 염증주사 무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드름 압출 관리 받고 여드름 생기면 염증주사 무료로 놔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시고 그렇다고 하면 패키지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나 회사에서 내가 가깝게 갈 수 있는 피부과를 골라야 되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패키지를 끊는 날 최대한 많은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내고가 이때 가장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는 피부과에 막 참았다가 한 번에 탁 하고 가서 모든 시술을 다 받고 오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시술을 받으면 편하기는 하겠지만 회복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쿨타임이라 그러죠. 일상생활에 너무 지장을 많이 줘요. 저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시술이나 관리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고민이 생길 때마다, 예를 들면 한관종이나 비립종 같은 게 고민이라면 이게 막 번지고 막 엄청 많아질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즉시 가서 바로바로 빼고, 뺐더라도 새롭게 생기는 게 또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보이면 또 가서 빼고, 한두 개, 뭐 5개 이렇게 빼게 되면은 재생 테이프 붙인 거 티도 안 나고, 그리고 회복되는 것도 금방 빠르게 되거든요. 피부에 너무 자극이 많이 가면 내가 받은 시술이 과연 최대의 효과로 잘 나올까? 라는 의문도 있어서 최대한 한 가지 시술은 그냥 한 번에 한 가지 시술을 받는 편이기는 한데, 패키지, 그러니까 결제를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을 몰아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야지 내고가 가능해지고요. 예를 들면 뭐 여드름 관리 패키지, 아니면 PDT를 받으러 갔다, 아니면 레이저 토닝을 뭐 10회, 20회 끊으러 갔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뭐 한관종이나 비립종 있는 거 다 빼고 몸에 있는 뭐 그 쥐젖이나 아니면 얼굴 편평사마귀 이런 거 싹 다 가서 빼는 그런 금액까지 같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원래 보통 한관종이나 비립종, 뭐 얼굴 사마귀, 쥐젖 이런 거 개수로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점 빼는 것도 마찬가지로 1개, 뭐 2개, 뭐 이런 식으로 받으실 수도 있는데, 패키지를 결제할 때 같이 빼게 되면 얼굴 전체에 그냥 얼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대폭 할인해서 해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서비스로 많이 넣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보톡스 뭐 미간이랑 턱이랑 이런 데 맞으실 거면 그런 것들도 서비스로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관리 받을 때 여러 가지를 결제를 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결제하고 나서 그거 바로 쓰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결제만 그때 하고 여드름 관리 받다가 나중에 쓴다고 해도 보통 다 해주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바로 원장님이랑 친해지기입니다. 원장님 포함 직원분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내 피부를 기억해주고 저번 주보다 나아졌네요. 이번 주는 왜 피곤했어요? 뭐 때문에 뭐가 많이 났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려면 저를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진료실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뭐 오늘 관리 받고 가시죠? 하고 끝이 아니라, 사실 여드름 관리를 끊으면 또 진료실에 많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관리실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직원분들 포함 원장님들이랑 스몰 토크를 나눠보세요. 그래야 저를 기억해 주시거든요. 기억을 해 주셔야 그 유효한 피드백이 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원장님이 8월 달에 이제 휴진을 하신대요. 그러면 휴진 하시는데 어디 놀러 가세요? 휴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휴가 가신대요. 어디로 가세요, 원장님? 내가 갔다 온 곳이면 거기 레스토랑 진짜 맛있는데 거기 한번 꼭 가보세요. 아니면 뭐 거기 갈 때는 이거 가져갔었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면 그런 정보 같은 거 주실 수 있잖아요. 아니면 원장님 저 안 가봤는데 다녀오셔가지고 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도 늘 가보고 싶어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것만 이야기를 나눠도 저를 기억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서비스 같은 거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고 그냥 인사만 해도 좋지만, 다음번에 갈 때 진짜 간단한 쿠키나 스낵 같은 거 사가시거나, 뭐 비싸지 않아도 돼요. 진짜 뭐 한 10,000원짜리라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사다 드린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내가 산 금액이 뭐 10,000원, 20,000원이라고 할지라도 나한테 돌아오는 건 그 피부를 관리해 주실 수 있는 그 스킬, 그리고 추천해 주는 그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작은 선물들, 내가 서비스를 받았더라면 작은 선물들을 주시는 거는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원장님과 직원분들과 꼭 친해지시면 나도 피부과 가기 너무너무 편하고 좋고요. 계속 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들도 저를 볼 때 굉장히 편해질 거예요. 그러면 서로 편하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퀄리티는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쇼츠로 이제 제 생얼 스킨케어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송키뷰티 블로그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지금까지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체득한 뷰티 꿀팁들 공유 포스팅 계속하고 있고요. 이 유튜브 레나의 이루어진당도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